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 모델이 학습하기 전에 사용자가 주어야 되는 값이죠. 그래서 모델이 있었을 때 그 모델에게 주는 값으로서 KNN이라던가 KMeans라던가 이런 모델들은 K값을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라쏘라던가 리치라던가 이런 애들은 알파 값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K도 그렇고 알파도 그렇고 다른 여러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 모두 다 한 번에 계산을 위해서 어떤 게 최적이다 이렇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값을 바꿔보고 또 실행하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가장 좋은 값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매우 번거롭고 비교하기도 복잡하고 힘들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튜닝 방법이 있는데, 먼저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목록을 통한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각 조합에 대해서 교차 검증 등을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가장 성능이 좋은 조합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단점이 목록으로 제시되지 않은 값은 적용해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드, 그 하이퍼 파라미터 값의 목록 예를 보게 되면은 학습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4가지로, 그 다음에 은닉층의 크기에 대해서는 2가지로 목록을 만들었다면 총 8가지, 여기 있는 학습률 0.001에 은닉 크기 32와 64, 학습률 같은 경우에 0.01을 사용하고 은닉층 크기 32에 64 적용해보는, 그래서 요거 하나마다 요 2개가 나오니까 총 8가지 모델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랜덤 서치라는 것은 가능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의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범위에서 랜덤하게 값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드 탐색보다 계산 비용이 적게 들 수 있고요.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의 범위를 주는 것 보게 되면 여기 0.001, 0.01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0.001에서 0.5 사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랜덤하게 값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은 기존의 평가 결과를 사용해서 다음에 시도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 시각화의 기능과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시각화의 기능을 보게 되면 설명적인 기능으로서 전달하라는 메시지와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탐색적 기능으로 유의미하고 흥미로운 요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표현적인 기능으로서 이야기 전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으로는 정보의 전달과 설득이 있는데요.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진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설득은 데이터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한 공감 등의 반응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분석 결과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되었던 차수도 있고 또 출제가 되지 않았던 차수도 있는데요. 약간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출제됐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분석 모형 전개입니다. 분석 모형 전개는 완성된 모형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배포라고도 하고 분석 모델을 운영 환경과 통합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분석 모형을 업무에 적용시키는 것뿐 아니라 모니터링과 유지보수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에 대한 과정을 함께 다루고 있고요. 보고에 따르면 작성된 분석 모델의 50% 이상이 운영 시스템에 배포되지 못하고 있고 90%가 배포하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석 인사이트를 적시에 운영 환경의 적재적소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문제는 모델을 개발하는 조직과 배포하는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델 배포 과정에서의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서로 다른 환경, 그리고 모델 저장소 부재, 성능 모니터링 부재와 규제 요구사항 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모델을 운영하는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모델 개발과 운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변환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둘 사이에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음 모델 저장소 부재라는 것은 모델을 저장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저장소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아서 모델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모니터링 부재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 속성으로 인해서 기존 모델의 예측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성능 모니터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규제 요구사항 준수라고 하는 것은 분석 모델과 해당 모델에 대한 통제를 더욱 투명하게 설명해야 되는 규제 압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 데이터 은닉 알고리즘과 AI 활용이 늘면서 설명이 어려워진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델의 입력부터 모델링, 작동 방식과 영향을 받는 결정 등을 문서로 만들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적용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표현, 평가, 최적화, 일반화 순서인데요. 여기서 최적화라는 것을 괄호를 주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게끔 올바르게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모델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튜닝하는 그런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결과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 평가, 최적화, 일반화 순서를 보아주시고요. 분석 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보게 되면 영업부터 마케팅, 생산, 신제품 계획과 고객관리, 제품관리 등 산업 전반에 대한 비즈니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비용의 감소나 이익의 증대 및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에 우리들이 분석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먼저 분석 모형 최종평가 시에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분석 모형 개발과 피드백 적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분석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정확도, 재현율,
이거는 몇 가지 예만 들은 거고요. 평가 지표를 분석 모형 성능 지표로 활용한다는 것. 그래서 모형의 성능 지표는 내가 회귀를 했는지, 분류를 했는지, 분집인지, 연관 분석인지 이런 분석 모형별로 다른 성능 지표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즈니스 업무 담당자와 시스템 엔지니어 등 관련 인원들에게 모두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라는 것은 분석된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조직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실제 업무나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나타내게 되고요. 분석 결과를 실제로 활용해서 비즈니스의 가치를 창출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 개발은 분석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각 단계에서 활용 시나리오를 고려해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의 예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나리오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고객 이탈을 예방하고자 한다라는 것이고,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서는 고객의 구매 이력이라던가 이메일 클릭률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해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한다는 것이고요. 분석 모델 개발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고객의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과 해석 및 시나리오 개발에서 고객 이탈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사전에 예측해서 개인화된 할인 쿠폰을 제공해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이라는 것이고요. 시나리오 테스트 및 평가에서는 개발된 마케팅 전략을 일부 고객에게 적용해 효과를 테스트하고 전반적인 결과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서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객 이탈을 예방하고자 하는 어떤 분석 목표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이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나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죠.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 도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별 필요 데이터 세트 및 정보를 기술하고요. 사용자별 사용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 기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용자별 필요 데이터 세트 및 정보 기술에서는 사용자의 분류와 사용자별 필요 데이터 셋 정의, 그리고 사용자별로 시각화 목적 및 내용, 시각화 결과물 기술과 시각화 요건, 원칙, 품질 요건 등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요. 사용자별 사용 시나리오 작성에서는 기업의 내부 업무자와 외부의 사용자별 사용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는데, 기업의 내부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권자, 업무 담당자, 관리자 등이 있고요. 외부 사용자에는 고객뿐만 아니라 청중과 개인 등 모두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보드 기획을 하는데 사용자별 데이터 표현 수준이나 전달 핵심 요소 선정, 화면 레이아웃 선정과 시각화 방법 및 그래픽 요소,
효과적인 정보 전달 요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정의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 체계 도입에 따른 업무 성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정량적인 측정이 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목표 달성 확인 등에 도움이 되죠. 업무상의 체계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돕게 되는데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신속하게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관련 이해관계자의 도출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분석가, 의사결정자, 비즈니스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자 간의 효율적인 소통도 촉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를 어떤 수치라던가 이런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풀어내어 전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데이터의 의미와 그 영향력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수행 후에 그 결과물들은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이 되는데요. 각 단계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잘 작성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분석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죠. 그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되는 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석 보고서 유형에는 프로젝트 계획서, 데이터 탐색 보고서, 모델링 및 검증 보고서, 중간 및 최종 보고서와 성능 보고서, 운영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의 시작서부터 나중에 다 전개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단계까지 모두 다 보고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즉, 전문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야 되고 보고서를 통해서 성과 기준과 기여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 모형의 모니터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델이 분석 모형 모니터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델이 운영 시스템에 적용되거나 또는 새로운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델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운영 환경에서 리얼타임 또는 배치 스케줄러가 분석 모델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예상 수준으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리얼타임이라는 것은 실시간이고요. 배치 스케줄러는 일정 기간 모았다가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수준 낮은 분석 결과가 장기간 업무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어서 분석 모형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 분석 모델 성능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먼저 측정할 항목을 정의하고요.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측정 항목별 임계치 또는 이벤트 등급별 알람을 설정합니다. 뭔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내가 정한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을 주는 방법을 정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성능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델의 평가 성능 기준을 살펴볼 텐데요. 일반화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과대적합의 여부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능평가 기준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은 이제 모델별로 살펴볼 텐데, 예측이라는 것은 저희가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 즉 회귀인 경우를 주로 의미하게 되는데, 원래는 예측이라는 것이 분류도 의미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회귀하고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에 대한 설명력 또는 MAE, MSE, RMSE, RMSLE, 또 MAPE 등과 같은 지표를 사용을 하고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 에러율, 정밀도, 재현율, 특이도, FP 레이트와 F1 스코어 등을 사용합니다. 문집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 계수나 넌 인덱스 같은 것을 사용하고요. 연관 분석에서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같은 것을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예측부터 연관 분석까지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예측이다, 회귀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석 결과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연속형 종속 변수가 사용되고요. 분류는 정해진 범주 중에 해당되는 범주를 찾는 것인데 이산형 종속 변수가 사용되죠. 여기서 이산형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군집이라는 것은 입력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그룹을 나누는 거고요. 연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지지도와 신뢰도, 향상도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측하고 분류라고 나오는 것은 지도학습, 군집과 연관 분석은 비지도 학습에 포함되는 것이죠. 분석 모델 리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 모델을 작성한 다음에 그냥 사용을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분석 모델을 사용하는 중에 주기적으로 계속 성능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분석 모델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과 시뮬레이션, 최적화의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분석 모델을 개조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데이터 또는 환경 변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한 주기적인 모델 업데이트 및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 모델 리모델링은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필요시 분석 모델을 재조정하게 되는데 그 재조정 주기는 초기에는 짧았다가 안정화를 통해서 길게 설정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이 분석 모델에 대해서 잦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렇게 잦은 변화보다는 크게 좀 길게 보면서 리모델링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분석 모델 리모델링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모델링용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모델 리모델링을 수행한 후에 리모델링 결과 평가 및 분석 모델 등록을 하는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리모델링용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서는 기존 모델 성능을 검토하고 리모델링 데이터를 선정합니다. 분석 모델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리모델링의 목적에 맞는 분석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알고리즘 수행 및 분석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고요. 리모델링 결과 평가 및 분석 모델 등록에서는 리모델링 결과 평가를 하고 분석 모델을 등록하는 것인데 리모델링 결과 평가에서는 분석 알고리즘 수행 결과 검토 후에 최종 모델을 선정하고 선정 시 이해관계자와의 리뷰, 검토 회의 등이 수행되고요. 분석 모델 등록 절차를 보게 되면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알고리즘별 결과 비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기법별 분석 모형 리모델링 업무와 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재학습 또는 변수 추가를 하게 되고요. 분기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벤트 발생 패턴의 변화, 시간 지연 변화 등을 처리하고 반기 또는 주요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하게 되고요.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목적 함수의 개수 변경 또는 제약 조건의 제약값 변화 및 추가 등을 하게 되는데 연 단위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가장 잦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최적화 순서죠. 리모델링 기법별 분석 모형 리모델링 시의 고려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은 최신 데이터 적용과 변수 추가를 고려해야 되고 시뮬레이션은 업무 프로세스의 KPI 변경이나 주요 시스템의 원칙 변경, 발생 이벤트 건수 증가에 따른 성능 평가와 재조정을 고려해 주어야 되고요. 최적화에 있어서는 조건의 변화와 가중치 변화, 개수값 조정과 제약 조건 추가 등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분석 결과 활용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유 세 가지가 있었죠. 빅데이터 분석 체계 도입에 따른 업무 성과 측정과 업무상의 체계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빅데이터 분석 관련 이해관계자의 도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번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최신 업무 환경 구축, 이게 틀려 있고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보기를 다 읽고 그 중에서 이거 정말 아니야 라는 것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생산공정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 시나리오를 만들 때 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분석 기법 간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기를 보게 되면 시기별 데이터의 군집을 비교해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 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군집을 비교해서 그것의 경향을 파악할 때 군집 기법 사용, 그리고 공정에서 공정 측정 변수와 최종 판별값의 관계를 설정하고 미래의 공정 측정 변수에 대한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신경망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경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공신경망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뭔가 복잡한 관계라던가 그런 것을 파악할 때 사용을 하고 또 지도학습이죠. 분류하고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해서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는 공정 측정 변수들과 최종 판별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 이런 식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지도학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최종 판별 값이 연속형인지 아니면 범주형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 분류화로 차이를 일으키는 주 영향 변수의 특성 파악 및 환경을 위한 규칙을 도출하기 위해 분류 기법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 기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도학습이면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분해 분류화라고 해가지고 범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짝을 맞추는 거고요. 4번에 보면 최종 판별값에 영향을 주는 공정 측정과 성능 측정 등의 변수의 순위를 추출하기 위해서 분집 기법을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문집기법에서는 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순이라는 것이 나와주려면 뭔가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문집기법은 그냥 유사한 것끼리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보고서 작성 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되죠. 자, 그런데 1번에 보면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해서 틀려 있네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걸 자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성과 기준과 비교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4번 다음 중 분석 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보면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닌 걸 골라주면 되는 거죠. 보면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을 추천한다던가 제조 공정에서 불량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던가 신용불량 위험이 높은 고객을 사전에 감지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대기업 본사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율 감소라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분석 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서는 영업이나 마케팅, 생산, 신제품 계획과 고객 관리, 제품 관리 등 산업 전반에 대한 비즈니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 모델을 활용하게 되고요. 특히 비용의 감소나 이익의 증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모델을 활용하게 됩니다. 5번 다음 중 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 분석 모형 최종 평가 시에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사용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분석 모형 개발과 피드백 적용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지향한다라고 돼 있어요. 반복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분석 모형 개발과 피드백 적용은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반대로 표현해놔서 2번이 틀려 있어요. 자, 그리고 정확도, 재현율 등의 평가 지표를 분석 모형 성능 지표로 활용할 수 있죠. 특히 분류에 관한 것이네요. 분석 결과는 비즈니스 업무 담당자와 시스템 엔지니어 등 관련 인원들에게 모두 공유되어야 합니다. 6번 빅데이터 분석 모델 리모델링을 위한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저희가 분석 모델 리모델링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리모델링 데이터 수집 및 처리하죠. 그리고 분석 모델을 리모델링하고 마지막에 리모델링 결과 평가 및 분석 모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모델 리모델링 순서 한번 다시 쭉 살펴볼까요? 리모델링용 데이터 수집과 처리, 분석 모델 리모델링, 리모델링 결과 평가 및 분석 모델 등록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비즈니스 영향도 검토라는 것이 리모델링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죠. 다음 중 최종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종 모델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보면은 일반화의 가능성은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측에 있어서는 설명력, R2 스코어가 되겠네요. 회기의 R2 스코어, 결정계수, 그리고 분류의 정확도, accuracy라는 것 사용할 수 있죠.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일반화의 가능성과 회기에서의 설명력, 근데 회기는 그 설명력뿐만 아니라 에러에 관한 것,
MAE, MSE, RMSE, MAP 등이 더 있고요. 분류 같은 경우에도 정확도뿐만 아니라 정밀도나 재현율, 특이도, F1 스코어 같은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군집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8번 분석 모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면 의사결정 나무는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의사결정 나무는 시각적으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쉬운 편이죠. 첫 번째 있는 것이 벌써 틀려 있네요. 의사결정 나무는 해석이 쉽습니다. 그리고 군집 분석의 성능은 지지도, 향상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지도, 향상도 나오고 있는 것은 연관 분석이죠. 지지도, 향상도, 신뢰도 같은 것들이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연관성 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연관성 분석이 아니라 선형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상관계수, 상관 분석을 해 주어야 되죠. 그리고 예측 분석은 현재 분석 결과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네요. 9번 분석 결과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분석 결과 스토리텔링에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용자별 이용 데이터 세트 및 정보를 기술해 줘야 되고요. 사용자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고 스토리보드 기획을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에 있는 스토리보드 도구 검증이라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고요. 10번 데이터 분석 결과 산출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분석 결과 산출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부터 마지막에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다 산출물들이 있었죠. 보면 데이터 분석 계획서, 데이터 탐색 보고서, 모델링 및 검증 보고서, 중간 및 최종 보고서, 성능 보고서, 운영 보고서 등이 있고요. 또 모델 훈련 및 예측 결과와 주요 사용 데이터 및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 산출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번 다음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적용 과정에서 빈 곳에 가장 적절한 단계는 무엇인가? 자, 4가지 단계, 표현, 평가, 최적화, 일반화죠.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 결과 활용에 대해서 이론 내용하고 문제를 간단하게 풀이해 보았는데요. 2회나 3회, 4회, 5회 이쪽에서는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뒤로는 또 나오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라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